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똑똑플란트 치과 손동국 원장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상실을 대체하는 수술 방법으로 틀니 등에 비해 고정력이 우수해서 안정적인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상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시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뼈이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감 닥터에서는 임플란트 시 시행되는 이런 뼈이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환자분의 궁금증을 사연을 통해 읽어보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는 빠진 치아가 있고 또 치아가 있지만 손상돼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데 맞을까요? 또한 알아보니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뼈이식은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잇몸뼈가 적으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어렵다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뼈이식을 하면 부작용도 더 크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나무가 비바람에 잘 견디려면 뿌리가 잘 버텨줘야 되듯이 임플란트 수명은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의 나사 부분이 결정합니다. 이때 나사가 들어가는 뼈가 부실하면 임플란트 수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뼈가 너무 얇거나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 뼈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잇몸뼈가 약하거나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 인공치아가 들어가야 되는 잇몸뼈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임플란트 수술이 어렵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생각하고 치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뼈이식 이야기를 처음 듣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임플란트 비용보다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치료 과정도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거나 포기하신다면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후에 다른 치아, 잇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뼈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 뼈이식을 생략하게 되면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들어가거나 염증이 심한 자리에 심는 경우 또는 위턱 어금니의 경우 숨쉬는 공간 때문에 뼈가 얇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꼭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간혹 뼈이식이 필요 없는데 하는 게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약해진 치조골을 보강해서 단단하게 해주면 임플란트를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때보다 치료를 하는 사람도 또 그 치료를 받는 사람도 힘들게 됩니다.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고 버티게 되면 뼈이식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도 뼈이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도록 뼈가 많이 무너지게 되고요. 뼈이식 양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치아를 빼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치아가 내려오고 쓰러져서 옆에 치아의 수명도 지장이 생깁니다. 또 뼈 자체도 고릅스가 진행이 돼서 뼈가 점점 얇아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 추후에 뼈이식 양도 더 많아지게 되고 뼈이식 수술 난이도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루지 말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뼈이식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뼈가 이미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나 그 뼈가 안 좋은지에 따라서 같이 진행하는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뼈가 너무 많이 심하게 없어진 경우,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 동시에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면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뼈이식을 먼저 한 다음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추가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숙련된 치과의사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발치와 임플란트, 뼈이식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뼈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유 기간을 거쳐서 보철물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간혹 너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뼈이식을 먼저 해놓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충분하게 돼야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보다는 임플란트의 수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루 만에 잘 씹도록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임플란트 치료하는 동안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들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니를 빼놓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리 저희가 임시 틀니를 해주더라도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은 임플란트 치료와 발치, 뼈 이식을 같이 하는 것까지는 진행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한 후에 잇몸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기간, 그 골유착 기간은 함부로 줄이면 안 되거든요. 이전에 6개월 이상 기다렸던 것을 재료가 발달해서 그보다 더 적게 기다리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임플란트가 잇몸뼈하고 붙는 골유착 기간은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증된 임플란트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뼈 이식을 한다고 항상 아픈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아니면 원래 너무 얇아서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필러를 넣을 때 많이 넣는 경우에는 많이 붓고 아픈 것과 비슷하거든요. 2, 3일 정도는 아플 수가 있고 이럴 때 저희가 센 진통제를 드리는데 충분히 안정 취하면서 진통제 드시고 그 기간을 지나가 줘야 합니다. 멍들고 붓는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얼음찜질 잘해서 최소화해 주시고 2주일 정도 기다려주면 다 빠지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윗니 임플란트를 할 때 필요한 과정 중 하나가 얇은 뼈를 보강해서 두껍게 만드는 뼈 이식술입니다. 이를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데요. 상악동은 입천장 바로 위, 공기가 지나가는 코 공간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서 위 너금니를 지탱하는 뼈가 얇은 경우가 많아요. 뼈가 얇은 분들은 1mm, 2mm 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임플란트 길이는 그보다 길기 때문에 이 상악동 공간에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뿌리 부분까지 뼈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윗니 임플란트 수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뼈 이식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상악동 막을 들어올리고 뼈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악동 막을 제대로 들어올리는 과정 없이 코 공간을 뚫고 임플란트를 심거나 아니면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상악동 막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상악동염, 이런 충농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코 바닥을 뚫고 4mm 이상 코 속으로 노출이 되면 충농증 발생 위험이 27배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상악동 막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충농증 발생 위험이 34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 바닥을 뚫지 않고 상악동 막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경험 많은 의사가 세심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코 바닥을 뚫는 그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뼈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임플란트를 쓰면 임플란트를 오래 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악동 거상술의 필요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거든요. 임플란트 수술은 개개인의 치아, 잇몸 상태 등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달라지게 되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똑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비용에서 재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임플란트 수술을 한 이후에 부작용 없이 오래도록 임플란트를 잘 쓸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임플란트 비용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려면 부작용 없고 오래가는 임플란트,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의 원장님에게 임플란트 치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잇몸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상실된 치아 주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에 대해 주변 이야기만 들으시거나 또는 온라인에서만 정보를 접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똑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 뼈 이식에 대해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며 질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술 전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뼈 이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손동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